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력평가 영어 영역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영역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22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Suppose you have been working on the solution to a challenging technological problem for many years. Suppose는 let's suppose, let's say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let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say라고 얘기해도 같은 뜻입니다. 뜻은 뭐 이를테면 뭐뭐라고 해보자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자, 뭐뭐라고 해보자 하고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대는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해석을 하실 때는 일하는 것, 뭐 일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You have been working. 자, 요 표현은요. 이제 have been ing라고 하는 완료 진행이 들어가 있죠. have pp의 완료형과 being의 진행형이 합쳐진 형태고요. 완료 진행은 어떤 동작을 계속 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보자. 당신이 노력해왔다라고 해보자. work가 노력하다 뜻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노력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어디에 대해서 전치사랑 명사 묶어서 해석할 겁니다. 해결책에 대해서. 자, 어디로 가는 해결책? 또 전치사랑 명사를 다시 묶어줍니다. challenging은 어려운의 뜻이 있어요. 어려운 technological, 과학기술적 문제, 뭐 그렇대요. 이렇게 묶어서 해석해 주시고 for many years, 많은 해에 걸쳐서 수년간.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가정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들면서 결론을 뒤에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논리 장치를 쓰고 있는 거죠. 자, also 또한이라는 연결어입니다. 연결어는 순서든 삽입이든 뭐 아니면 연결어 문제든 온갖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하셔야 돼요. 첨가를 하기 위한 연결어죠. 자, 그에 더불어서 또 뭐라고 해보자 하고 명사절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suppose라는 동사 가정하다의 목적어절이겠죠. 자, 뭐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pay attention to 무엇에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attention to. 자, 당신이 집중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똑같이 완료 진행 체크하시고요. 어디에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자, whatever이라고 하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whatever 이 anything which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whatever이 이제 anything which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else가 들어가 있으니까 anything else which 정도가 되겠죠. anything else which. 글씨를 조금 줄여볼게요. 네. 그래서 당신이 encounter, 마주하다, 직면하다 뜻이니까 당신이 직면하셨던 어떤 것 해서 요 부분이 첫 번째 수식어가 됩니다. anything에 대한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직면한 어떤 것, 그리고 대절이 두 번째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가 되어서 문장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형용사절 대절은 대뒤에 불완전한 구조를 이끄는 편입니다.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절을 해석하실 때는 얘를 형용사처럼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가정해보자. 당신이 집중을 해왔다고 어떤 다른 것에 당신이 직면하셨던. 자, 또 뭐예요 근데? 또 어떤 거?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자, 이 anything에 대한 수식어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너가 직면한 그 문제에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래서 계속 suppose를 쓰면서 예시를 들면서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chances are that, chances are that은 뭐 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일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 그냥 아마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같은 말로는 odds are that 같은 말이고요. it is likely that 정도가 같겠죠. 참고로 여기 이 구조에서 it은 가주어가 되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은 아마도라고 하면 돼요. 아마도 creative solutions to the problem, 그 문제로 향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갑자기 pop up, 불쑥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In your mind. 전치사랑 명사 묶어서 해석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 웬절은 부사절이죠. 부사를 대신하는 절, 부사절입니다. 당신이 진정되어 있을 때,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의 전후 관계가 있는 논리 맥락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는 있는 상황, 예, 그리고 또 내가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어떤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이때 갑자기 요 두 가지 문제 상황을 관통하는 창의적 해결책이 불쑥 나타날 수도 있음. 이렇게 해서 전후 관계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후 관계로 먼저 뭔가를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주제가 제시가 됐다기보다 상황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uch eureka moments, 그러한 유레카 순간은, 자, 뭐 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훌륭한 통찰이 lead to, 무엇으로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예요. 발견이나 발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때죠. 자, 이런 유레카 모먼트들이 종종 발생한다. 언제 발생하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시간에. 이렇게 해석하실 거고요. 여기서는 웬절이 요 모먼트를 수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해석하시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앞에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었고 전후 관계를 들어가면서 설명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재진술과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반복, 재진술. 불쑥 나타난다는 말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pop up in your mind라는 말을 반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To enhance spontaneous creativity, 강화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구가 부사를 대신할 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누군가는 pay attention to, 아까 수거 말씀드렸죠? 어디에 집중하다 뜻이었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무슨 것들? 대절이 관계대명사 되시죠? 관계대명사절을 해석할 때는 여기 있는 동사 부분을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되죠. 이어질 수도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해석됩니다. 관계대명사절이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기 때문에, 자, 가치 있는 결과로 아마 이어질 수도 있는, potentially는 잠재적으로 아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된대요. 자,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집중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뭐를 의미하지 않느냐면 의미하다 미인의 목적어절이죠. 대절이. 목적어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that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 될 겁니다. that 뒤에 불완전한 절은 형용사절, that 뒤에 완전한 절이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관심을 narrow down, 범위를 좁히다 뜻이죠.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어디로? 한 가지 구체적인 주제로. 꼭 하나에만 뭐 골몰에 있을 필요는 없대요. On the contrary, 대조, 반전. 그 반면에 라는 뜻이죠. On the contrary는 in contrast, conversely 정도. 여기서는 맥락상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경험의 폭이, 너비란 뜻이죠. 경험의 폭이 창의력으로 향하는 핵심 비결이다. 키는 핵심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핵심이다. 경험의 폭이 중요하대요. 하나만 골몰에 있는 상태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if your experience is limited to a narrow range of topics, 당신의 경험이, 자, limited가 형용사죠. 제한된, 이런 뜻이죠. 어디에 제한된? narrow range of topics. 좁은 주제의 범위에 제한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당신의 상상의 범위가 scope, 범위, likewise, 마찬가지로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좁을 겁니다. 자, 콤마 위치죠.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은 앞에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 통째로가 이제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would be harmful, 해로울 수도 있다. 어디에? 창의력에. 자,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상황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어, 어려운 과학기술적인 문제 같은 거에 막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상황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가 제시가 되고 있죠. 창의적 해결책. 창의적 해결책이 불쑥 떠오를 수도 있다. 언제?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래서 여기서 pop up in your mind, 뭐 take place at unexpected times, 이렇게 맥락상의 동의어를 쓰면서 재진술이나 반복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therefore 사용했죠.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창의적 해결책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같은 걸 쓰려면 뭐 conditions, 뭐 requisites, 뭐 이런 식으로 s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목에 s가 들어가면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복수형으로 제목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맥락이 된다라는 거, 네, 체크하시기 바라고. 조건들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 무언가에 집중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무언가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무언가로 이어질 어떤 무언가에 집중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의 폭이 넓을 것. 그래야 상상의 폭이 넓어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주제든지 제목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독해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올바르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더 설명할 내용이 있는 뭐 어려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 기능을 사용해 주시거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